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다섯 번째 시간이죠. 시스템 평가와 문서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약간의 계산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목의 유일한 계산 문제고, 또 문제 나오는 형태가 매번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만 잘 정리하신다면, 계산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의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6.1 단원의 시스템 평가라는 부분을 단원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시스템을 평가하는 목적은 뭐냐? 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시스템의 운영 관리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시스템의 성능과 유용도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처리 비용도 물론 중요하고요. 효율 면에서 개선점이 파악이 돼야 되겠죠. 자, 시스템 운영 요원의 재훈련이다. 자, 왠지 파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요원을 재훈련하는 게 시스템 평가랑은 전혀 관계가 없겠죠. 자, 역시나 시스템 평가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다른 시스템 개발할 경우에 똑같은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맞고요.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자, 시스템의 처리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처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자, 프로그래밍의 작성 기법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의 능력에 되겠죠. 이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평가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시스템 평가 항목의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평가가 돼야 되겠고 자,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평가가 돼야 되겠죠. 자, 기능 면에서 얼마나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가도 평가가 되겠어요.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자,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역시 시스템의 전체적인 가동률이나 또 시스템 신뢰성 향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역시 신뢰도의 균형성 부분이 맞겠죠? 아닌 것은 나번 보조 기억 장치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요. 그냥 쭉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검토 항목으로 관계가 먼 것은 그랬는데 역시나 가동률, 또 신뢰도, 또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행한 처리의 경제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맞는 말이죠. 아닌 것은 라번이 되겠고요. 사용 언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프로그래머마다 사용 언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사용 언어가 신뢰성을 평가한다. 뭐 C 언어로 짰으니까 좋다. 비주얼 베이직으로 짰으니까 별로 안 좋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우리가 MTBF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평균 고장 간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번 문제에서의 그 의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은 나번에 상호 인접한 고장 사이에 가동된 시간 평균. 이 말이 사실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자, 고장이 일어났고 가동이 되고 고장이 일어났으면 고장의 시작점과 다음 고장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실제로는 가동 시간이지만 평균 고장 간격이란 말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역시 뭐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 MTBF 평균 그 가동률 다시 말해서 고장 간격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시간 144, 178, 216, 252 이거 다 더해서 그죠? 다 더해서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니까 144, 178, 216, 252. 자, 우리 계산기 띄워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계산기를 띄워서 자, 계산기 보이십니까? 자, 전부 다 계산해 볼게요. 144 더하기 178 더하기 216 더하기 252 하면 790이 나오고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197.5가 나오네요.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셨을 때 굳이 계산기를 들고 가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만 가능한 계산기는 원래 정부처리 기사산업기사 시험에서는 들고 가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는 이런 계산기는 그 부정행위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못 들고 가게 되는데 기본적인 사칙 연산만 가능한 계산기는 들고 갈 수 있는데 우리 정부 처리 시험 치러 가서 계산기 들고 가면 좀 창피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들고 가실 분은 들고 가셔서 또 감독관에게 이 계산기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써도 된다 하면 바로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는 자, 요거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본 교재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문제인데 숫자만 약간 바뀌어 있어요. 그죠? 자,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프린트 A와 프린트 B는 병렬 관계죠. 이 병렬 관계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자, 얘의 가동률이 0.8이니까 실제로 얘가 고장날 확률은 0.2가 되겠죠. 자, 얘가 고장날 확률은 0.3이 되겠죠. 그래서 0.2와 0.3을 일단 곱하죠.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0.0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고장 안 나는 확률이 100%, 다시 말해서 1이라면 고장 날 확률이 0.06이니까 결국 1에서 0.06을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0.94가 나오죠. 그죠? 94%의 가동률을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0.94만큼의 가동률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0.9만큼의 가동률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0.9 곱하기 0.94를 곱하게 되면 정확하게 0.84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계산기 한번 띄워볼까요? 자, 계산기가 여기서 자, 계산기는 이 펜을 치워야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죠? 0.846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0. 얼마였죠? 0.9 곱하기 0.94가 되는 거니까 그쵸? 0.846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니까 정답은 라번이 되겠어요. 우리 교재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똑같은데 숫자만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 평균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MTBF라고 하고요. 이 MTBF는 가동된 평균 시간을 나타내고 MTTR은 평균 수리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구하는 식을 나타낸 것은 MTBF 더하기 MTTR 분의 MTBF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공식 잘 외워두시기 바라요. 자, 10번 문제는 신뢰도를 계산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전체분의 그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10이라는 얘기죠. 그럼 10분의 가동 시간이 6이기 때문에 6을 하게 되면 60%죠? 그러니까 0.6이 나오겠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를 계산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 11번 문제도 한번 풀어봤던 문제죠. 가동 중인 게 A1. A1, 그 다음에 A2, A3니까 그죠? 방금 계산했듯이 3분의 A1, A2, A3를 다 더하면 되겠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문제 효율적이고 우수한 시스템의 판정 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시스템의 능력, 시스템의 신뢰성, 시스템의 유연성 다 포함되는데 시스템의 구축 비용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겠죠. 기본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풀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13번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 완성 후에 심사되는 평가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6.1 단원의 시스템 평가 문제의 13번이에요. 잘 따라와 주세요.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용 부분의 만족도를 분석해야 되고요. 시스템 분석가의 만족도?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스템 완성 후에 그 성능이나 어떤 심사 평가하는 부분에서 분석가가 내가 마음에 들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결정적으로 고객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성과 효율성 분석, 개발비, 운영 비용의 분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자, 원시 코드 라인수, LOC 기법, 그러니까 라인수를 계산해서 그 라인수에 따라서 그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인데 전체 라인수가 3만 라인이래요. 결국 3만 라인 나누기 프로그래머가 5명이죠. 5를 하게 되면 5, 6이 36천이 나옵니까? 자, 여기서 다시 나누기 월간 300 라인을 할 수 있으니까 300을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오니까 총 개월 수는 몇 개월? 20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보엠이 제안한 계층적 비용 산정 모델로서 시스템의 규모를 예측합니다. 그 규모를 뭐 몇만 라인 이상, 몇만 라인 이하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래서 소요 인원과 개발 인원을 예측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얼마다라고 고객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 모형을 우리가 코코모 모형이라고 배웠죠. 정답 4번이고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또 중요한 문서화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죠. 6.2 단원으로 넘어가서 문서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문서화의 목적은 그 시스템을 개발할 때 나중에 그 유지 보수할 때 필요도 하지만 그 이직이나 프로그래머가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에 다음 후임 프로그래머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그 문서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문서화에 대한 개념인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문서화할 수 있고요. 문서화는 시스템 모두 개발된 후에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쵸? 하나 만들고 문서화시키고 하나 만들고 문서화시키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나번이 틀렸고요. 문서도 시스템 구성 요소의 하나고요. 문서화는 시스템 개발 과정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 문서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스템 문서화의 목적은 개발 후에 시스템 유지 보수의 용이함을 위해서 맞고요. 시스템 문서화는 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필요하다.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아니고요. 효율적인 의사소통 맞고요. 또 매체를 통한 저장 파일로만 정보를 보관할 경우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화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문서화를 시켜놓고 그죠? 항상 그 문서를 찾아보고 내가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그죠? 파악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나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문서화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관리의 효율화, 용이함, 효율화. 다 맞죠? 요식행위? 이거 아닙니다. 그죠? 정답은 라번이고요. 자, 문서화의 근본 목적이 역시 아닌 것은 시스템 개발 요령과 순서를 표준화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혼란을 방지하죠. 개발에 업적을 남겨.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아니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문서화 역시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시스템 보수 및 운영하는 그룹의 인계 인수 작업이 용이하고요. 개발자의 순서도 작성, 코딩, 디버깅, 테스트 이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유지 보수 단계라든지 또 이렇게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자, 관리 용이하고요. 자, 개발 진척 관리 자료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시스템 문서화의 목적, 거리가 먼 것은 시스템 개발 후에 유지 보수 가능하고 인수인계 쉽게 할 수 있고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거 누가 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서화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정답 라번이 되겠고요. 자, 7번 역시 문서화의 목적, 거리가 먼 것은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문서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서가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은 좀 취약할 수 있지만 유지보수 용이, 인계인수 용이, 혼란 방지 이런 것들이 문서화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문서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역시 문서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업무 이만큼 문서 이만큼 갖다 놓고 그죠? 작업하고 하다 보면 맨날 밤새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그죠? 자, 시스템 문서화의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유지보수용이 인계인수 쉽고 혼란 방지한다. 너무 쉬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서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시스템 분석 및 설계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조차도 그만큼 문서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처리 기사산업기사에서 문서화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9번 문제 역시나 문서화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틀린 것만 볼까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문서가 필요 없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문서가 필요하다. 뭐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개발자 입장에서 문서가 필요해요. 그래야 인수인계나 확장이나 이런데 용이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라번이고요. 자, 프로그램 표준화 설계 시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프로그램 작성 지침서를 통일시켜야 되고 코딩 방법도 통일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래머마다 다르게 하게 되면 힘들어지겠죠. 자, 정의서는 그 개발자가 이렇게 던져줄 때 그 정의서는 뭐 통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굳이 그 표준화 설계 시에서 정의서를 무조건 통일하는 거 이거는 거리가 좀 있고요. 상세 순서도도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다번으로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단원이죠. 6.3 단원의 테스트 보도록 하죠. 테스트. 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찾아내서 그 오류를 고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테스트의 목적. 자, 테스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기능 테스트도 이제 테스트 분류할 때
그 테스트의 목적에 따른 분류에 속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테스트는 이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잘못된 것은 답번이 잘못됐는데 우선 틀린 거는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기능이란 말 때문에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능 테스트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테스트의 목적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이제 개발에 따른 종류에서는 이제 단위, 통합, 시스템, 테스팅, 또 테스팅 검토, 인수 테스트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통합 테스트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맞는 말은 단위 테스트는 개발자나 개발 부서에서 각 모듈의 논리적인 로직이나 인터페이스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통합 테스트는 통합해 가면서 하향식, 상향식, 혼합식 테스트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 가면서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거 통합 테스트. 통합 테스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죠. 자, 시스템 테스트는 완성된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시스템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의 종류를 한번 점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결합 테스트의 테스트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오랜만에 맞는 거 찾는 문제가 나왔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시스템의 단계별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므로 시스템 분석자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합 테스트, 테스트의 종류 중에서 결합 테스트는 분석자가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 문제는 프로그램 단위별로 디버깅, 오류 수정이 끝난 것을 모아서 서로 연관된 프로그램 그룹을 계통적으로 감시하는 테스트 방법을 뭐라고 하는가? 이게 바로 결합 테스트죠. 그러니까 그룹으로 결합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결합 테스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개개의 모듈에서 그러니까 개개의 모듈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점차 맞추어서 테스트한 후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전체 테스트를 한다. 이걸 모아서 하나의 테스트를 만든다.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바로 상향식이죠. 상향식. 정답은 가번이 되겠어요. 그림을 여기다 그리다 보니까 라번이 정답처럼 보이는데 가번의 상향식 테스트가 맞는 말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시스템 명세, 설계 결과, 프로그램 코드 등을 각각 여러 사람이 검토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워크스루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 5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교재에도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검토회의라고 우리말로 쓰죠. 그러니까 검토회의가 여러 사람들의 검토해서 회의를 통해서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검토회의.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워크스루라고 한다는 거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시스템 평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문서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자, 어느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를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강까지를 진행하면서 실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7강, 8강 다 들어주셔야 되고 6강, 7강, 8강 다 들어주셔야 되지만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다 들으신 분들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강, 7강, 8강 시스템 분석 및 설계 6강, 7강, 8강은 기사의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의 이제 핵심 부분을 뽑아서 만든 부분이고 또 산업기사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이 6, 7, 8강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을 다 들으신 분에 한해서 산업기사도 치실 분들은 5강까지만 들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 6강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을 들으셔야 되니까 다음 6강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